안녕하세요.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의 임유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홈택스를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는요, 본인이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면요, 좌측 상단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요,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나 혹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들어가시면요, 이렇듯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임대주택 분리과세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요, 기본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주민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규 입력 확인 창이 나오고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소지 전화번호나 휴대폰 전화번호 중에 하나는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후 다음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택임대소득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올 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 주택임대사업자 호실에 관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경우에는요,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임대물건 등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입력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임대주택 물건 내용 조회를 클릭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택을 선택하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 목록이 혹시 없는 경우에는요, 임대주택을 직접 입력해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임대주택 중 하나씩 모두 입력해서 수정을 하고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임대주택 소재지, 업종 코드, 공동소유 여부, 사업장 등록 번호, 임차인 정보, 그리고 임대기간, 계약 내용, 월세 수입 금액이 우리가 사업자 등록 현황에 했던 양식대로 그대로 자동 반영되어 나옵니다.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과 보증금 등 수익 금액 산입액 여부는 추가로 입력하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잘못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은 어떤 걸 쓰면 되냐면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등록을 한 후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상을 받지 않은 2019년도 임대기간을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임대된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년 임대 시작 기간과 작년 12월 31일까지 임대가 끝난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나 전세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받는 주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가 3채 이상이거나 그리고 보증금액 총 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주택을 카운트할 때 부부를 합산해서 주택 카운트가 되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준시가 2억이 넘는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40제곱미터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2억이 넘는다면 보증금 등 수익금액 산입액을 여라고 표시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말한 그 조건이 들지 않는다면 부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라고 표시하시고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임대주택 입력을 위해서 사업장 현황신고 조회를 클릭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할 임대주택을 모두 등록했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작성을 다 했다면 하나씩 등록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 등 간주임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인데 40제곱미터 이상이고 12월 31일 기준 시가가 2억이 넘는 주택이 3채 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전세 부분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버튼을 누르면요. 아까 간주임대료를 해당되는 주택수를 임대주택 추가를 눌러서요. 첫 번째 주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임대기간 입력하시고요. 주거 전용면적 입력하시고 기준시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가 발생된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주택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315만원 정도 간주임대료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간주임대료 계산 결과를 확인하신 후에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을 선택한 후에 선택 내용 수정을 누릅니다. 앞서 계산한 보증금이 2억인 경우 첫 번째 주택인 경우에요. 공제율이 자동 계산으로 5천이 나왔습니다. 5천을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총수입 산입금액이 계산법에 나온 89만원을 그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택도 간주임대료를 공제액을 넣든지 혹은 간주임대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 감면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간주임대료까지 입력했으면요. 자, 사액 감면 창이 나옵니다. 소형 임대주택에 관한 세액 감면은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요.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인 주택인 경우 4년이나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세액 감면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은요. 감면율을 0으로 놓고 다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세액 감면이 가능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액 감면율을 입력하시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액 감면 대상인 주택을 클릭하시고요. 선택 내용을 수정을 누르시고 임대 조건, 요건 충족 여부를 누르시면 됩니다. 감면은요. 임대주택 호와 실별로 각각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세액 감면을 받은 후에 의무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당초 감면된 세액과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징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액 감면 신청을 누르시고요. 작성하기를 누르시면요. 첫 번째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이 있다면 첫 번째 주택을 클릭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십니다.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신 후에 자동으로 입력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의 임대 당시 기준시가를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으시려면요. 임대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위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내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6억 이하에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요. 임대 당시에 보통 6억 이하인 주택을 임대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일은요. 본인이 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요.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며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여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해당된다는 뜻이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처럼 8년을 한 경우에는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총 임대차 시작기간은 임대를 개시한 날을 그리고 종료일자는 과세연도 말일 12월 31일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되시고요. 감면주택 입력을 모두 다 완료하고 감면주택이 아닌 주택은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주택표 임대 현황과 요건을 완료했으면요. 세액 감면 계산법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 개시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 후 임대 개시를 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 개월수는요. 작년에 임대한 개월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기간 충족 여부는요. 일반은 앞에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4년 미도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감면을 선택합니다. 4년 일반은 30%, 의무 임대기간이 8년인 장기 일반은 75% 감면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감면을 선택하면요. 감면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요.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면세 대상 세액과 감면세액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 따라서 세액 계산이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2천이 넘다면 이 공제금액은 빼셔야 합니다. 만약에 종합과세 대상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다시 0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계산환법에서 공제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을 0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즉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요. 특히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공제금액을 무조건 0으로요. 그리고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잡히시는 분들은 공제금액을 그냥 놔두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가산세와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추가 납부세액이라는 거는 예전에 세액 감면을 받은 후 위반해서 납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 예를 들어 10만 3,583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20%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요. 동의합니다 버튼 누르시고요.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세액을 확인한 후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고요.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지만요.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니까요. 바로 납부 안 하시고 8월 31일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기장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 좀 어렵죠?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올해부터는요.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무조건 신고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셔서 등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홈택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올해부터는요.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5월달 6월 1일 전까지는 무조건 신고를 하시고요. 납부는 8월 31일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달아주시면요. 제가 좋은 내용 올릴 때마다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